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957세대 아파트인데요. 일반 분양으로는 425세대가 나왔습니다.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타입, 7구 타입, 84 타입, 113 타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5구 타입 이상의 평형수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3구 타입과 4구 타입이 일반 분양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도보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광명 1구역, 얼마 전에 일반 분양했었죠. 완판이 됐습니다. 광명 2구역 분양 예정이고요. 광명 5구역은 내년 분양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광명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이 인근이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명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냥 바로 단지 밑에 길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가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7분이면 갑니다. 네, 여기도 일자리가 많잖아요.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이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면은 롯데 아울렛, 현대 아울렛, 그 다음에 마리오 아울렛 이렇게 아울렛들이 엄청 많고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밑에 광명시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5대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싸게 맛있는 것들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의도역까지는 29분 걸립니다. 한 2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이 불편함은 나중에 신안산선이 뚫릴 겁니다. 신안산선이 뚫리면은 이제 7호선 타고 가다가 신안산선으로 갈아타면은 한 번만 갈아타면은 여의도역에 이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 개선이 될 거고요. 아직 개선이 안 됐더라도 여의도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일자리 많은 데가 강남이죠. 강남 노년역까지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7호선으로 쭉 직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34분이면은 노년역에 도착하고요. 한 30분이면은 그 유명한 서울고속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가 많은 데가 또 한 군데 있죠.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도 7호선 타고 가다가 1호선으로 갈아타면은 이제 39분, 39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장점 뚜렷하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일자리 많은 주요 입지에 30분대 도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깝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모두 개발 중이에요. 여기 한 군데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인근이 모두 다 재개발 상당히 진척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입주하고 나면은 신도시 느낌이 날 겁니다. 자, 단점은 분양가가 조금 높습니다. 조금 유명했죠. 분양가가 높은 걸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분양가도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어떤 타입은 괜찮은 분양가고 어떤 타입은 조금 높은 분양가긴 합니다.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주변에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전세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 네. 자,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쭉 보시고요.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확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따로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음식 갈아서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그런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옵션은 싸게 넣으면 420이고 제일 비싸게 다 넣으면은 가장 넓은 평수 기준으로 1450만원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옵션을 넣었을 때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옵션 가격은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 에어컨 옵션만 추가해서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타입은 5억에서 5억 2천 그대로입니다. 네, 몇백만원 추가되는 수준이고요. 4구 타입은 6억 5천에서 6억 9천, 5구 타입은 8억 1천에서 9억 1천, 7호 타입은 10억 3천에서 11억 1천, 84 타입은 11억 9천에서 12억 3천, 113 타입은 18억에서 18억 1천입니다. 네. 분양가가 나왔을 때 광명이 무슨 12억이냐 이렇게
사람들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5구 타입, 7호 타입, 84 타입은 저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7호 타입, 84 타입은 그냥 거의 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층 뭐 이하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구 타입은 딱 2개 호실만 높은 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5구 타입은 34개, 7호 타입은 34개, 84 타입은 61개, 그 다음에 113 타입은 7개입니다.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좋은 평수들이. 그래서 고분양가로 나와도 완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교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 주변이 다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 가격을 비교해도 되고요. 또는 분양권 가격을 비교해도 됩니다. 뭐 당장 광명 사거리역에 역세권인 아파트도 있는데 이 아파트는 오래됐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고요. 그 옆에 한정거장 가서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철산역 쪽이 입지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입지가 철산이 더 좋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울이랑 광명 이 정도급 비교는 아니고요. 그냥 광명 사거리역보다 철산역이 조금 더 좋다. 거기가 왜 더 좋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7호선이 아무래도 서울과 한정거장 더 가깝기도 하고요. 여기 주변은 원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을 한 거고요. 광명 사거리역 쪽은 원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다 뭐 빌라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어서 여기는 재개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4구역 여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서쪽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동쪽은 이제 광명 5구역에 있고 북쪽은 뭐 2구역이 있어서 그쪽 북쪽 동쪽은 깔끔하게 이제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다 채워집니다. 네, 서쪽 부분이 이제 조금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철산역의 입지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에 입주했습니다. 최근에 입주했죠. 1313세대입니다. 물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는 5구 타입 호가가 9억 9천입니다. 철산역 역세권이에요. 자, 실거래가도 찍혔습니다. 2023년 5월 최근에 9억 4천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일단 9억 4천 정도는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호가 제일 낮은 게 9억 9천입니다. 물론 광명 뉴타운의 분양가에 영향을 받아서 호가를 올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가격 비교해 보니까 호가가 9억 9천인데 이거보다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가격이 쌉니다. 물론 입지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7호선 역세권이에요. 그 다음 아까 5구 타입 비교했으니까 84 타입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산역 롯데캐슬은 84 타입 호가가 12억 6천입니다. 실거래가는 2023년 4월에 11억 9,400을 찍었었습니다. 한마디로 11억 9,400까지는 인정해준다 이거죠. 자, 그 이후에 제일 싼 게 12억 6천입니다. 근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11억 9천에서 12억 3천 하고 있죠. 물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물량은 저층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층인 거 감안하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감안했을 때 가격이 철산보다는 저렴하다. 근데 그 저렴한 차이가 크진 않다. 이 가격이 매력적인가? 가격이 매력적인지는 이따 뒤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구 타입을 비교할 건데요. 4구 타입은 이제 철산역 쪽 말고 거기는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곳이니까 그냥 광명 뉴타운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명 뉴타운 내에서 아직 입주한 단지가 광명 사거리역 가까이는 없어요.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에 입주한 단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명 사거리역과 멀리 떨어진 단지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입지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죠. 자, 더 떨어지는 단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표시한다는데요. 광명 프로지오 센트베르 아파트입니다. 2022년 입주했고요. 1335세대입니다. 자, 4구 타입 호가가 6억 2천입니다. 물론 실거래는 되지 않았습니다. 4월 달에 5억 3천에 실거래가 되긴 했는데 이 이후에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반등을 한 거죠. 반등을 해서 호가가 6억 2천입니다. 그럼 여기만 6억 2천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바로 옆에 광명 아크로폴의 자이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2021년에 입주했습니다. 2104세대고요. 여기 4구 타입 호가가 6억 3천입니다. 자,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 2천과 6억 3천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역과 가까운데 6억 5천에서 6억 9천을 부르고 있어요.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적당한 가격처럼 보이지 않나요? 4구 타입은? 네, 이것도 뒤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구 타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단지입니다. 5구 타입 호가는 7억 3천입니다. 근데 여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8억 1천에서 9억 1천이죠. 1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최소. 자, 실거래가도 찍혔습니다. 7억 5천에 찍혔고요. 2023년 5월 비교적 최근에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이 파란색 표시한 부분이요. 자, 그러면은 한 5천, 6천 정도 더 비싸다. 저층이. 그리고 어떤 거는 1억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4 타입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비교했던 단지랑 똑같은 단지예요. 84 타입 호가가 10억 4,500입니다. 근데 여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역세권이다 보니 11억 9천, 12억 3천. 거의 12억이죠. 자, 거의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주변에 비교할 입주권, 분양권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입주한 단지랑 가격을 비교해 봤어요. 왜냐면 아직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니까요. 자, 입지가 조금 더 뛰어난 철산 쪽과 비교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싸니까 적절한 가격처럼 보입니다. 또 입지가 떨어지는 다른 광명 뉴타운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야 되나 하면서 약간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좀 애매하죠. 자, 일반 분양수가 많은 4구 타입은 제가 보기에 적정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럼 5구 타입과 84 타입은 대부분 저층이잖아요. 5구 타입 물론 높은 층수가 2개 있긴 한데 대부분 저층입니다. 그래서 저층이라는 걸 감안을 하니까 살짝 비싼 편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짝 비싸다. 하지만 분양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광명이 무슨 11억, 12억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광명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서울이죠. 서울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처럼 다 새롭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이제 일반 분양하고 나서 그게 만약에 안 팔린다고 해도 또 다음에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분양했던 게 싼데 하고 사람들이 또 관심 갖고 거기다가 줍줍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미분양 난 거 주워갑니다. 그래서 다 완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분양 남은 게 여러 구역이 많습니다. 네, 이게 서서히 완판되면은 그 다음 분양가가 절대로 싸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 분양가 수준에서 나오던지 이 분양가보다 살짝 싸게 나올 수는 있어도 막 크게 싸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철산 쪽에 실거래가가 11억 9,400까지 찍혔죠. 거의 12억에 가깝습니다. 실거래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의 12억에 가깝게 찍힌다는 걸. 네. 자, 그래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닙니다. 살짝 비싸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 가격에 거래가 되면은 이제 도미노처럼 주변에 더 상급지들은 더 비싸질 겁니다. 이게 완판이 안 되면은 분양 시작이 조금 꺾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입니다. 자, 84 타입 이상은 전부 역과 가까운 동으로 배치했어요. 84 타입 이상이 비싼 대신에 역과 가까운 데로 배치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구 타입 보겠습니다. 남서양 남동향이고요. 거실 수납 공간 유상 옵션 넣으면은 공간 활용도가 좋아 보였습니다. 모델하우스 갔을 때 그냥 텅 비어있는 것보다는 유상 옵션 넣어서 옷 걸어놓는 공간 만드는 게 좋아 보였어요. 자, 역과 멀리 떨어진 동이 107동에 배정되었습니다. 도보 구분이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약 통장은 저는 예전 1구역도 그렇지만 3구 타입의 느낌은 조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구 타입은 아파트 말고도 뭐 오피스텔이랑 이런 게 경쟁할 상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구 타입을 청약을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소형 평수 여러 개 사서 월세 돌리고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취향은 3구 타입은 아니다. 그 다음 4구 타입입니다.
거실 안방이 남서양, 남동향입니다. 방향 좋고요. 신혼부부가 살기 좋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역과 떨어진 동인 백사동에서 107동까지 배정되어 있고요. 도보로 9분 정도 걸립니다. 역까지. 그리고 가격이 나온 다른 타입보다 가격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구 타입입니다. 3베이고요. 남서양, 남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33층, 15층 매물 이거 2개 빼고는요. 나머지는 4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나중에 뭐 저층 받았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4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딱 2개 매물 빼고요. 물론 11개밖에 없습니다. 일반 분양 나오는 거. 그 다음 5구 B타입입니다. 이것도 21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2베이고요. 남서양,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6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높은 층수 없어요. 6층 이하 배정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7호 A타입입니다. 4베이입니다. 구조 굉장히 좋죠. 남서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고요. 6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높은 층수는 일반 분양 안 하냐? 그거는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재개발 조합원들이. 자, 7호 B타입. 2베이입니다. 남동향. 침실 1, 2는 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5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101동이라서 역과 가깝습니다. 다음 84A 타입입니다. 4베이고요. 구조 굉장히 좋습니다.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7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높은 층수는 조합원이 다 가져갔어요. 역과 가까운 동에 배정 예정입니다. 역 가기는 편하겠죠. 56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84B 타입. 이거는 5개밖에 안 나옵니다. 2베이, 남동향. 그 다음에 방 3개, 화장실 2개, 3층 이하 배정 예정입니다. 이거는 인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층수가 다른 것보다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뭐 4베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꼭 청약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거 타입 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역과는 가까운 동이니까요. 자, 113 타입입니다. 네. 4베이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향이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 꼭대기층입니다. 이거는 저층 아니에요. 탑층입니다. 탑층 배정 예정이고요. 역과 가까운 동에 배정 예정입니다. 넓고 큰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 빼고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평면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쌌으면 아주 매력적이었을 텐데. 네. 그 다음에 113 B타입입니다. 이것도 4개밖에 없어요. 안방, 거실, 침실 3이 남동향이고요. 방이 5개나 됩니다. 아까 똑같은 113 타입이었는데 그건 방이 4개였는데 이건 방이 5개나 됩니다. 화장실 2개고 꼭대기층 배정 예정입니다. 저층 아니에요. 꼭대기층입니다. 역과 가까운 동의 배정이고요. 넓고 큰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슬리퍼 신고 나가서 뭐 고기 구워도 되겠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7월 21일이었고요. 특별 공고는 7월 31일, 1순위는 8월 1일, 2순위는 8월 2일,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주택 이상도 1순위 청약 가능하고요. 전매 제한 1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실거주 의무 없어서 마지막에 전세 세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모두 1순위이나 광명시 2년 거주자 우선 먼저 배정받겠죠.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호 이상은 추첨제 100%다. 그 다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예전에 1구역이 3구 타입에 대해서 뭐 중도금 무이자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아니에요. 이자 후불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입지가 더 좋으니까요. 자,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광명은 근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예정이에요. 뭐 이제 딱 팔렸대. 근데 그 다음에 또 뭔가 분양이 또 합니다. 분양 또 하면 사람들 관심이 또 거기 쏠립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비싸졌잖아. 그럼 그전 거 아직 미분양이야? 그럼 그거 사야지 하면서 계속 팔립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구역이 워낙 여기 광명 센트럴 아이프 그 분양가가 워낙 세게 나오긴 했는데 이 가격보다 크게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순위에서 완판이 안 되더라도 5구 타입 이상은 물량이 적어요. 물량이 많으면은 뭐 미분양 나거나 쭉쭉 나올 수도 있겠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져갈 거다. 그래서 2순위라든지 뭐 나중에라도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수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서울 사람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김포,
왜냐면 서울 가격이 비싸니까 광명 사볼까? 이렇게 관심 갖고 김포, 뭐 부천, 인천에서 서울과 가깝잖아, 상급지잖아 이렇게 하고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수요가 많아요. 여기는. 그 다음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많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도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 수요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거주자라면은 새 아파트에 역세권에 뭐 앞에 시장도 있고 인프라 좋네? 전 청약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라면은 분양을 노리기보다는 비싸니까 재개발 입주권을 사겠습니다. 입주권 분양받는 게 분양받는 것보다 한 1억은 쌉니다. 최소 1억은 쌉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입주권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4억 이상은 있어야지 뭐 5구 타입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이제 계약금만 있으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입주권은 처음에 한 4억 정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이 돈 먹는 구조입니다. 네, 주변 입주권을 노려도 되고요. 여기 청약 안 넣을 거다 하는 사람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경쟁률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 많이 가진다, 몰린다, 완판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주변에 있는 광명 재개발 5구역, 11구역, 9구역 등의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요. 실거주 하실 분은 그냥 청약 넣으셔도 됩니다. 경쟁률이 낮을 때 넣어서 선점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입주권으로 사서 1억이라도 싸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 분양권 투자. 이거 1년 전매 제한이니까 1년이 있다가 분양권 상태로 팔아야지 하기에는 양도세를 많이 냅니다. 게다가 크게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했을 때 피가 초반에 많이 붙을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는 많이 붙을 수 있어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 전세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입주가 많아서 전세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자, 입주 시점에 그럼 매매가가 떨어질까?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입주가 많더라도 제가 말했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크게 튀어오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매매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전세가가 그리 크게 오르지 않을 겁니다. 입주가 많아서요. 대신 이 입주 시기를 잘 버틴다면은 추후에 큰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게 억눌려 있다가 튕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먹을 것이 많아 보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